수십 년째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땅은 싸게 사고 분양가는 미친 듯이 올린다. 여러분, 이 구조에서 누가 피해자일까요? 결국 국민입니다. LH가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땅을 강제로 싸게 사갑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넘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과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가 돼서 다시 국민에게 고가 분양됩니다. 결국 내 땅을 빼앗기고 다시 비싼 돈 주고 사야 하는 이 모순적인 구조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1단계 LH가 국민 땅을 낮은 가격에 매입. 2단계 토지를 시행사시공사에 고가 매각. 3단계 시행사시공사는 최고가 입찰 경쟁으로 토지를 분양받음. 4단계 아파트 상가를 지어 국민에게 고분양가 판매. 결과 국민은 내 땅을 비싼 값으로 다시 사는 아이러니. 분양 시 토지 원가 사업 구조 반드시 확인하기. 공공이라는 단어에 속지 말고 실제 분양가 산정 방식 체크. 금융 부담 대비 대출 구조와 상환 계획 사전 점검. 정책 개선 요구 LH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감독 기구 강화. LH와 건설사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싸우느라 국민의 고통은 뒷전이었죠. LH와 건설사는 택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민간 건설사는 고분양가를 유지하며 결국 가계부채를 키웠습니다. 정치권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 보여주기식 청문회만 반복했습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는 토지를 팔지 말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즉 매각이 아니라 임대 공급으로 바꿔야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와 LH의 택지 매각 구조를 국민이 직접 감시해야 합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임대용 토지 공급 논의를 지켜보고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이 무관심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정책 변화가 가능합니다. LH의 토지 매각 방식 잘못된 구조 때문에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분양가는 매번 높아지고 대출은 점점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바로 LH가 토지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분할 매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비싸게 토지를 사들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부담을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국민은 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LH의 택지 매각은 최고가 입찰 구조라서 시행사가 무리한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가계부채를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주장한 방식은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비슷한 논의가 등장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토지를 팔지 말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제 방식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현행 매각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은 LH 택지 매각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에서 나온 임대 방식 전환 논의를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의 최고가 입찰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분양가 안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분양가가 싸집니다. 그대로 두면 국민은 계속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양가가 올라간 이유를 건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금리 문제에서만 찾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땅값입니다. 특히 LH의 택지 개발 방식은 고가 낙찰을 만들어내고 결국 고분양가를 형성해 국민을 힘들게 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LH는 분명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운영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 주거 안정보다는 토지를 비싸게 팔아 이익을 챙기는 땅 장사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토지를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내놓다 보니
건설사들은 비싼 값을 주고 땅을 사야 하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분양가가 올라가면 국민은 더 많은 대출을 지고 살아야 하고 가게는 점점 더 무너집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수년간 계속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분명합니다. 우선 LH의 토지 매각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땅을 팔아치우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공기업이라면 최소한 분양가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토지를 빌려주는 장기 임대 모델이나 공공성을 강화한 공급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여론을 모아 정치권에 압박을 가해야 비로소 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토지를 팔지 말고 빌려주자. 임대형 택지 공급으로 가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멋있게 들리지만 정말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LH 문제, 이제는 식상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식상할 정도로 계속 들어온 비리, 특혜, 땅 장사 고분양가 구조는 여전히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국회 토론에서 나온 새로운 제안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빌려주는 방식, 즉 임대형 택지 공급입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멋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멋진 말 뒤에는 늘 허구나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거 창조 경제라는 구호가 나왔을 때도 정작 무엇이 창조인지 알 수 없었고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도 결국 빚주도 성장으로 변질돼 지금 모두를 빚더미 위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장 역시 그저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건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임대형 택지 공급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분양가 안정과 가계부채 완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정치권이 내놓는 화려한 구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과거의 실패 사례와 연결해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멋진 말이 아닌 실질적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토지를 팔지 말고 빌려주자. 임대형 택지 공급으로 가자. 말만 들으면 멋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면 정말 주택 문제가 해결될까요? 멋진 말, 그럴듯한 구호에 속은 경험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죠.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먼저 기본 구조부터 냉정히 짚어봐야 합니다. LH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단순합니다. 먼저 민간의 땅을 강제로 수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가보다 낮게 보상하기 때문에 왜 우리 땅을 뺏어가냐는 프랭카드가 곳곳에 붙습니다. 싸게 가져간 땅은 택지 개발 계획을 세워 인프라를 조금 깔고 이후에는 초고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민간 건설사에게 다시 팔아버립니다. 결국 LH는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고 건설사는 비싼 땅값을 분양가에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되어 온 겁니다. 이 구조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토지 수용 과정부터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돼야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토지를 팔아넘기는 매각 방식이 아니라 임대형 공급 모델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형이라는 이름만 붙여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직접 이 과정을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언제나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LH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빚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LH는 땅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건설사는 그 비싼 땅을 사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 비싼 분양가를 떠안으며 결국 대출과 빚에 눌려 살아갑니다. 이게 수십 년째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파주 지역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규모 단지를 두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보가 쏟아지는 곳인데 바로 이 지역이 LH 땅 장사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겉으로는 공공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장사꾼처럼 움직여온 겁니다. 그리고 변명은 늘 같습니다.
택지를 팔아서 생긴 돈으로 공공임대 적자를 메워왔다. 그러나 국민이 떠안은 빚과 고통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토지를 팔아서 공공임대 적자를 메우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 빚을 기반으로 한 공공성은 진짜 공공이 아닙니다. 둘째, LH의 택지 공급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매각 중심이 아니라 임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LH는 똑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장사를 이어갈 겁니다. 겉으로는 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공공이 민간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국민의 가계부채를 키운 구조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화려한 구호와 멋진 정책 이름은 많지만 결국 우리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은 늘어나고 주거 불안은 심해졌습니다. 이 구조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수만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LH의 토지 매각 구조는 공공성을 가장한 민간 특혜였습니다. 공기업이 땅을 싸게 확보한 뒤 민간에 비싸게 팔아넘깁니다. 건설사는 이 부담을 분양가에 전가하고 국민은 늘어난 빚을 떠안게 됩니다. 겉으로는 공공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희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공기업의 이름으로 민간 특혜를 주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토지를 팔아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임대형 공급 등 국민 부담을 줄이는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이 직접 이 과정을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만 정치권이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똑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토지를 팔지 말고 빌려주자. 임대형 택지 공급, 정말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늘 정치 싸움에 묻히곤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임대형 택지 공급은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정치권과 학계가 제시한 새로운 대안은 팔지 말고 빌려주자입니다. 말 그대로 토지 소유권은 계속 LH가 가지고 민간이나 개인은 임대료를 내고 그 땅을 빌려 쓰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새로운 접근처럼 보이지만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임대료 책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국민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형 공급이 실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땅을 빌려주기만 해서는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LH가 공기업 본연의 역할, 즉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 방식을 통해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듣기만 해도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장점만 부각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국민에게 부담이 적은 주택을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임대형 택지 공급 아이디어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LH가 직접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게 되면 시장 논리와 부딪히면서 새로운 위험이 생깁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LH가 땅을 팔아 그 돈으로 공공임대 적자를 메웠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지 않고 빌려주기만 한다면 공공임대 적자를 메울 재원이 사라집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도를 설계할 때 반드시 임대료 산정 방식과 재정 확보 구조를 명확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형 택지 공급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세금 부담을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LH가 직접 임대형 택지를 관리한다.
듣기에는 거창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 기존 공공임대 아파트 관리만 봐도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하수구 역류, 외벽 곰팡이, 관리 사각지대까지. 지금도 이런 문제가 산더미인데 여기에 수십만, 수백만 가구가 추가된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관리 역량 부족입니다. LH가 지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임대형 택지를 직접 운영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민간 참여 유인 상실입니다. 대한민국 주택 공급의 절반 이상을 민간이 담당해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되니까 참여했던 겁니다. 그런데 임대형 택지로 구조를 바꾸면 민간이 들어올 이유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임대형 공급 제도를 설계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LH의 관리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임대주택을 방치한다면 국민 신뢰는 더 떨어질 겁니다. 둘째, 민간 참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합니다. 공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는 공급 부족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형 택지 공급, 정말 해법이 될까요? 잘못하면 공급은 줄고 국민은 똑같은 집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빠져나가면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국민은 선택권을 잃습니다. 결국 누구나 똑같이 생긴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주거 환경일까요? 첫째, 민간 참여가 사라지면 공급 위축은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주택 공급의 절반 이상을 민간이 담당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익 구조를 잘라버리면 민간은 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시장주의 논리가 흔들립니다. 개인이 자산을 소유하고 증식시켜온 경제 구도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리스크도 큽니다. 임대형 택지 공급은 국가 프로젝트 수준입니다. 법제, 재정, 토지 정책까지 모두 손떼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를 보십시오.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습니까? 따라서 임대형 공급을 논의할 때 반드시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 민간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공급 유인을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합니다. 둘, 개인 자산의 소유 증식이라는 기본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 정치권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장기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책도 정권이 바뀌면 적폐가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형 택지 공급,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과연 10년, 20년 동안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을까요? 정책은 바뀔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하면 좋은 정책, 내가 하면 적폐 정책. 이게 수십 년 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그 결과는 늘 같습니다. 중간에 정책이 멈추면 그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임대형 택지 공급 취지만 놓고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LH의 땅 장사 구조를 끊어내자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좋은 취지가 과연 실행 가능한가? 그 비용과 리스크는 결국 누가 떠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논의할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일관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둘째, 비용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전가되는 구조라면 국민은 또다시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셋째, 실제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구호로만 존재하는 제도는 오히려 혼란만 키울 뿐입니다. 토지를 팔지 말고 빌려주자. 말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구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새로운 정책은 늘 멋진 말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임대형 택지 공급 역시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수많은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팔지 말고 빌려주자. 이건 명제가 아니라 혁명에 가까운 과제입니다. 토지 정책, 재정 구조, 임대 관리 체계, 민간 협력 방식. 이 모든 게 동시에 맞물려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구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책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토지 정책과 재정 구조를 함께 손봐야 합니다. 재원이 불안정하다면 국민 세금 부담만 늘어납니다. 둘째, 임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관리가 부실하면 LH는 욕만 먹고 국민은 피해만 떠안게 됩니다. 셋째, 민간 협력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민간이 빠져나가면 공급은 줄고 주거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LH 땅 장사 구조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팔지 말고 빌려주자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LH 비리, 무능, 국민 피해. 이 뉴스가 몇 년째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내놓는 해법은 늘 그럴듯한 구호뿐입니다. 실제로 분양가와 가계부채 문제를 줄이려면 핵심을 건드려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최고가 낙찰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토지를 가장 비싸게 쓰는 기업에 팔아버리면 건설사는 부담을 분양가에 그대로 얹습니다. 그러니 집값은 오르고 국민은 빚에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형 전환만이 아니라 낙찰 방식을 고쳐 적정 가격에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양가가 내려가고 가계부채도 줄어듭니다. 해법은 분명합니다. 첫째, 최고가 낙찰 방식을 폐지하고 적정 낙찰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 부담을 줄이는 가격 상한제를 연계해 분양가를 직접 낮추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형 공급 논의는 현실적인 재원 구조와 관리 체계가 함께 보완될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주,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분양받은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서 결국 우리가 떠안게 됐다. 이건 특정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복된 현실입니다. LH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가 낙찰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임대형만 도입한다면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도 LH 비리, LH 무능, 국민 피해라는 똑같은 뉴스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의견이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